새로운 도약을 꿈꿉니다. 기사회생TV 김민수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 할 때 사람들이 꼭 물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거 사건 진행하다가 회생 기각되는 거 아닌가요? 개인회생 무조건 통과될 수 있나요? 이렇게 회생 기각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누구나 개인회생 기각 안 되고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꾸로 어떻게 하면 회생이 기각되는지를 제 절차적인 부분과 관련해서 3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반대로만 하면 회생 무사히 통과된다고 생각하고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개인회생 할 때 법원에 꼭 내야 되는 서류를 안 내거나 가짜로 서류를 만들어내면 회생이 기각됩니다. 회생 신청할 때 꼭 내야 되는 서류라고 하면 채권자 목록, 재산 목록, 그리고 채무자 수입 지출에 관한 목록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내 채권자가 누가 있고 내 재산은 얼마며 그리고 한 달에 내가 얼마 벌고 얼마 쓰는지를 적은 서류를 신청서 낼 때 반드시 제출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서류를 하나라도 안 내거나 거짓말로 써서 내면 회생이 기각될 수가 있습니다. 가장 흔히 하는 게 일부러 채권자 몇 명 빼고 내는 건데요. 이제 주변에 아는 분들, 지인들 빚은 나중에 갚겠다고 해서 그냥 채권자 목록에서 일부러 빼고 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랬다가 나중에 밝혀지면 회생이 기각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4명이 부동산, 예금 적금, 그다음에 전세 보증금 같은 어떤 재산을 일부러 재산 목록에서 빼거나 아니면 가짜로 적어서 내도 회생이 기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회생이 기각되는 걸 각오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거짓말로 서류를 내면 안 되겠죠? 두 번째입니다. 법원에 내야 되는 비용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걸 정해진 기간까지 안 내면 회생이 기각될 수가 있어요. 회생을 하면 절차 비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 인지, 송달료, 외부회생위원 보수 이런 것들인데 이걸 법원에 직접 내야 됩니다. 근데 이런 비용들이 큰 비용은 아닌데 가끔 보면 이걸 안 내서 기각되는 분들이 있어요. 신청서 접수하고 저희가 절차 비용 안내를 드리는데 갑자기 연락이 두절돼서 비용을 법원에 안 내는 바람에 회생이 기각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생하는 분들은 신청서 들어가고 나서도 비용 내는 것까지 꼼꼼히 챙겨야 됩니다. 안 그러면 회생이 기각될 수가 있으니까요. 회생이 기각되는 사유 3번째입니다. 법원에서 보기에 회생 신청하는 쪽에서 일부러 사건을 끈다고 생각하면 회생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회생을 신청하는 쪽이라고 하면 뭐냐? 채무자 자기뿐만 아니라 이제 채무자 대신해서 사건을 처리해주는 변호사 사무실 이 모두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일부러 사건을 끈다고 보는 대표적인 경우가 법원에서 보전 공고가 나왔는데 이걸 정해준 기한까지 채무자 쪽에서 자료를 안 내는 겁니다. 이럴 경우 법원에서는 채무자가 고의로 사건을 지연시킨다고 생각해서 회생을 기각시키는데요. 법원에서 자료를 내라고 했는데 그걸 어떻게 안 낼 수가 있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보전 공고를 받고도 보정서를 안 내서 기각되는 경우가 제법 많습니다. 회생을 신청하는 채무자가 서류를 신청사무실에 제때 안 주거나 아니면 대리를 맡은 신청사무실에서 사건 처리를 제대로 안 해서 보정서를 정해진 기간까지 안 내면 회생이 기각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하나 팁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보정서를 제때 안 내서 회생이 기각되면 회생이 그대로 끝나는 거냐? 다행히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보정서 제출 기한을 놓쳐서 회생이 기각되더라도 7일 이내에 즉시 항고라는 걸 하면서 보정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회생을 되살릴 수가 있습니다. 대신 이렇게 한번 회생이 기각되고 나면 법원에서 상당히 우리를 안 좋게 봅니다. 사무실 불성실해서 사건을 제대로 처리 안 한다는 인상을 주게 되는 거죠. 게다가 이렇게 회생이 한번 기각되면 처음에 신청해서 받아놨던 금지명령도 풀리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금지명령을 신청해도 법원에서 안 받아주기 때문에 회생이 한번 기각되면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닌 거죠. 오늘 말씀드린 회생 기각 사유들은 채무자 본인과 그리고 사건을 맡긴 변호사 사무실만 제대로 신경을 쓴다면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될 부분들입니다. 처음에 신청서 낼 때 서류 빠진 거 없이 잘 확인하고 인지송달료 잘 내고 그다음 보정 공고 나오면 정해진 기간 내에 보정서 잘 내면 이런 것 때문에 기각될 일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신청 사무실을 알아볼 때 성실하게 자기 사건을 처리해 줄 수 있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오늘 같은 기각 사유로 기각되는 일이 없을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회생의 절차적인 부분과 관련된 기각사유 3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회생의 내용적인 부분, 사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이 부분들에 대한 설명을 드릴 테니 다음 영상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영상 보고 궁금한 점은 아래 댓글로 남기거나 전화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